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투자, 바로 빌딩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꼬마 빌딩이란 보통 50억 원 이하의 중소형 건물을 뜻하는데요. 한때는 연금형 투자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출 부담에 시달리고 임차인을 못 구해서 공실로 남겨두고 결국 매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꼬마 빌딩 투자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꼬마 빌딩의 전성기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더 좋은 곳,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곳, 이런 곳들을 찾다가 꼬마 빌딩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특히 강남, 여의도, 성수동, 망원동 같은 이른바 핫한 상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작은 건물 거래가 쏟아졌죠. 그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아파트보다 낫다. 임대료 받으면서 노후 대비할 수 있다. 건물주 되면 끝난다. 시세도 오르고 임대 수익도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렇게 달콤한 환상 속에서 은행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쓰면서까지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성공을 했을까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실패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죠. 첫 번째 실패 원인은 바로 과도한 대출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40억 원짜리 빌딩을 매입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은 10억 원 남짓, 나머지 30억 원은 대출로 충당했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출 금리가 2%대였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대출 금리가 무려 5%에서 7%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가 2배가 넘어간 것이죠. 연간 이자가 몇억 원씩 불어나는데 정작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투자자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이미 시장 분위기가 식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매년 주머니에 들어올 돈은 그대로이거나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오히려 세입자는 나가는데 은행에 줘야 할 대출 이자는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끝은 파산입니다. 이처럼 꼬마 빌딩은 레버리지 효과를 꿈꾸고 들어갔다가 금리 리스크를 견디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 문제입니다. 꼬마 빌딩을 사면 자연스럽게 임차인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온라인 쇼핑, 배달 문화,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상가 임대 수요가 크게 줄었죠. 강남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도 공실이 생기는데 하물며 이면도로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 성북구에서 20억 원의 꼬마 빌딩을 산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근처 대학가가 코로나 이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주변 원룸이나 고시원 수요도 줄어들면서 상권이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은 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수익은커녕 관리비와 세금만 빠져나갔습니다. 임대 수익이 끊기자 결국 이 투자자는 버티지 못하고 건물을 내놨지만 역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값을 주고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매각 실패입니다. 건물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언제든 팔 수 있다는 기대였는데 이마저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는 꼬마 빌딩이 하루만 해도 팔렸지만 시장이 식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방 중소도시의 꼬마 빌딩은 아예 거래 자체가 끊겨버린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의 한 꼬마 빌딩은 분양 당시 임대 수익률 6% 보장을 내세우며 팔렸지만 정작 들어온 임차인들은 몇 달 만에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공실이 계속되자 매물로 나왔지만 임대 수익이 없는 건물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죠. 결국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가가 최초 매입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했을까요? 대부분 투자금 전부를 날리고도 추가로 은행에 빚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까지 모두 날리거나 집을 팔거나 전 재산을 다 은행에 빚 갚는데 써도 모자르죠. 그렇게 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과잉 공급입니다. 서울 곳곳, 심지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꼬마 빌딩 개발 붐이 일면서 공급은 넘쳐났습니다. 둘째, 상권의 변화입니다. 예전처럼 오프라인 상권만 믿고 투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죠. 셋째, 과도한 기대 심리입니다. 건물주가 되면 안정적이다 라는 막연한 환상에 수익성이나 상권 분석 없이 덜컥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누적되고 반복되면서 이런 피해자들 이속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구매만 했다가 돈을 날리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꼬마 빌딩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가격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료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임대료를 줄 세입자들이 들어오려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하겠죠? 둘째, 상권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번화가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소비력이 줄어드는 상권일 수 있습니다. 유동 인구, 소비 패턴, 주변 경쟁 건물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오프라인 상권은 점점 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건물주라는 타이틀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꼬마 빌딩 투자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던 꼬마 빌딩이지만 현실에서는 대출 부담, 공실, 매각 실패라는 세 가지 벽에 막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라는 건 언제나 차가운 분석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달콤한 말이나 남들이 다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니까요. 앞으로 건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